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부동산 지인 프리미엄이 출시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프리미엄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는데 이번에 프리미엄에 강력한 도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지도죠. 프리미엄 지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 지도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좀 주요 기능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PPT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뒤에 사이트를 띄워놓고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A 지역이 좋은지 B 지역이 좋은지 그리고 A 단지가 좋은지 B 단지가 좋은지 이렇게 계속 토너먼트 형태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비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우리 부동산 지인에 있는 지도 같은 경우는 거의 비교가 안 됐었죠. 비교가 안 된 상태인데 여기서는 비교가 됩니다. 다 비교가 되는데 어떤 기능들이 비교까지 되냐면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비교도 되고 단지 간의 비교도 가능하고 이래서 비교 기능들이 다양하게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구라든지 그리고 대전 서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을 서로 다르게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접되어 있는 지역도 서로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비교 카테고리적인 부분에서 여기 보면 세부 카테고리 탭 메뉴 형태로 보면 시세, 입주, 거래, 전출입, 인구, 경제 이렇게 카테고리가 원래는 저희가 패널 자체가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옮겨졌고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카테고리가 시세인데 시세 같은 경우는 지역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단지도 서로 비교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옆에 있는 입주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입주 카테고리는 대체 지역을 서로 이렇게 내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 대체 지역들을 서로 묶어서 적정 수요량 비해서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바로바로 이제 지도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그리고 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30평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작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 그 지역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게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반경 비교를 해서 내가 지역들을 비교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당겨집니다. 리스트가 당겨진 상태에서 그걸 비교를 누르게 되면 그 지역들이 다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전출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대체 지역에 전출입 세대까지도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장군 해운대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기장군 해운대구의 전출입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이 지금 다 들어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세 그리고 입주 그 다음에 전출입 인구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역들을 비교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뭐냐 하면 단지 내에서 비교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세에서 비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지역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고 꼭꼭 집으셔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취합을 하셔가지고 서로 단지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비교 기능에서 인구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저희 지도에서는 인구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중요하죠. 왜냐면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인 거죠. 그래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특강도시 인구 단위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연령대별로 인구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인구 증감에 대한 부분도 여기 눌러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이제 비슷한 연접되어 있는 예를 들면 대구랑 부산을 서로 비교를 해보겠다. 그러면 인구가 30대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비교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소상공인 그리고 법인체 법인 개수가 지금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이런 식으로 보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인천이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이 지금 한 2,000개 정도 법인이 늘었고 그 다음이 늘고 있는 데가 지금 보니까 이제 대구도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기간을 여러분들 선정하셔가지고 이제 법인의 개수가 늘고 있는지, 이 법인의 개수라는 게 뭐 절대적인 부동산 법인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추이적으로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들어왔냐면 이거는 프리미엄 지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프리미엄 지도에서만 가능한데 가격이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기본적으로 지인 시세는 알고 계시죠? 지인 시세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매물 시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시세를 만드는 거는 실거래 가격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매물의 가중치가 들어가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매물 가중치를 많이 넣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상에 있는 매물의 가격이 얼만큼 되는지 매물의 가격을 시세를 만들어서 저희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물의 시세, 매물의 증감, 매물의 증감률, 그리고 매물의 매정갭, 매물의 매정갭 증감
그리고 전세율, 전세 증감, 그리고 시장 강도. 그러니까 매물 시세를 이제 시장 강도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강도, 시군구, 읍면도, 아파트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세 가격의 변화값, 그리고 매물 가격의 변화값들을 봤을 때, 지금 매물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안 그러면 시세보다는 매물 가격이 많이 움직이면, 매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매 전세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세 한 달 기준으로 정감률을 보면 5분위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한 달 기간 동안에 매물의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들을 보니까 서울, 경기, 대전, 5분이죠. 울산 이런 지역들이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한번 보겠습니다. 매전 갭이죠. 매전 갭이 줄어드는 지역이 좋을까요? 매전 갭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좋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전 갭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 좋겠죠. 그러면 1분위를 찾으시면 돼요. 1분위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경북, 경남, 울산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매전 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매전 갭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물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오른 이런 지역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매전 갭 증감으로 최근에 한 달 기간 동안 매물로 이렇게 소팅을 하게 되면 쉽게, 지금 제가 특강도로 봤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 읍면도로 들어가게 되면 더 쉽게 좀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지금 최근에 25년차 이상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 그러면 공시지가 1억 이하에 25년차 연차들이 많은데 거기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단지가 어느 지역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연차를 25년차를 선택을 하고 그 연차에 매물의 전세 가격이 최근 한 달 동안 오르는 지역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감률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관련돼서 증감률이 전체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내가 연차를 누르든 읍면도를 누르든 하나하나씩 눌러야지 그 증감 값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원클릭으로 됩니다. 원클릭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수영구에 한 달 기간 동안 매물 시세가 많이 상승한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0.4예요. 0.4인데 그 속에서 면적으로 20평 미만,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들을 한 클릭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평대 1.1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옆으로 가면 연차로 봅니다. 연차로도 보니까 지금 신축과 준축은 움직이지 않는데 오히려 15년에서 25년 차가 지금 전세가 0.8 정도로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고 있는 면적과 연차를 바로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터 기능이 좀 추가됐습니다. 필터 기능이 추가돼서 우리 기존에 없었던 거였죠. 3D 지형. 그래서 내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바이, 만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 있는 단지가 어딘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3D 지형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층수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높은 아파트인지 15층인지 4층인지 구분을 못 하는데, 기본적으로 높게 돼 있으면 높은 아파트이구나, 그리고 낮게 돼 있으면 좀 저층 아파트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 3D 도면을 통해서 평지인데 층수가 대략 눈에 보이니까 좀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이게 경사도에 있는, 여기 산 밑에입니다. 산 밑에 경사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온 게 뭐냐면 학원이 들어왔습니다. 학원하고 상권이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원이 안 들어와서 고객론을 많이 봤어요. 저도 고객론을 많이 봤는데, 학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높은 기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기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처럼 어떤 학원들이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원인지, 그 학원에 인원이 몇 명인지, 강사가 몇 명인지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축적을 줄이면 지금 학원가가 많은 지역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지금 필터 기능입니다. 필터 기능인데, 상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권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가 동래구입니다. 동래구 메가마트 뒤쪽에 상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소매점, 그리고 생활 서비스, 부동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제 실질적으로 개수와 비율들을 표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상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그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기둥이 있었던 그런 학원가들을 이렇게 자세히 이제 아파트 축조로 들어가면 이렇게 마름모 걸로 보입니다. 여기 되면 학원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조를 줄였을 때는 기둥으로 보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아파트 축조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4개, 3개 이런 식으로 학원에 대한 정보 리스트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이번에 들어왔던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지도를 막 보시다 보면 이제 가격 증감이라든지 시장 강도라든지 이런 걸 분위별로 많이 보셨잖아요.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상승하는 부분은 5분위 이런 식으로 보셨는데, 그것을 아파트 단위에서도 5분위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설정값 기준으로 예를 들면 내가 기간을 3개월 냈습니다. 3개월 매물 시세를 잡았어요. 그러면 매물 시세 3개월 기간 동안 전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고 가장 덜 오른 아파트는 파란색으로 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것들은 좀 많이 오른 거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기된 덜 오른 형태로 내가 원하는 선택의 기간과 그리고 이제 시세이냐 매분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감에 대해서 바로 색깔로 구분을 해서 이 아파트가 좀 덜 올랐구나, 이 아파트가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지금 최근에 많이 좀 써봤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매물 시세 증감 그리고 매정갭 이런 식으로 여기도 최근에 매정갭이 줄고 있는 단지들을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매정갭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차트로 들어가 보면 전세가 오르거나 매매가 떨어지거나 이 두 가지 하나이기 때문에 차트에서 바로 매정갭 줄여 들어가는 단지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매정갭을 또 선택을 하게 되면 매정갭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매물 기준으로.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찾겠다. 그럼 지도에서 매정갭을 선택을 해놓으시면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럼 그것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쉽게 내가 아파트를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은 여기 왼쪽의 패널에도 약간 범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아파트 기준으로 실거래 건수, 예를 들면 24평 아파트가 한 달에 몇 건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매물의 건수가 몇 개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것은 어떨 때 많이 확인하냐면 전세 매물이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 단지는 없는데 주변에 있는 단지가 전세 매물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요 같은 경우는 매물 건수를 내가 색깔했어요. 매물 건수를 색깔을 하게 되면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여기는 매물이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데 옆에 것도 없어. 그러면 좋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 건수 그리고 매물 건수 이런 거로 이제 매매 전세를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하루에 2번을 수집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카운터이기 때문에 좀 쉽게 시장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간의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법인 간의 거래가 들어와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법인 간의 거래는 저희 데이터가 아닙니다. 감정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군구까지만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시군구까지 제공을 하고, 시군구에서 보면 템메뉴 개념으로 이제 거래량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옵니다. 거래량의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 그리고 면적별, 매입자 거주지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많은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사람들이 많은지 이걸 보는 데이터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법인 거래가 들어왔어요. 법인 거래가 들어와서 최근에 법인이 개인한테 많이 팔았는지, 실질적으로 법인이 개인한테 많이 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이로 보여줄 수 있게끔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 영동구입니다. 부산 영동구인데 2020년 10월에 법인이 개인한테 판 건수가 무려 217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감정원 같은 경우는 신고일 기준입니다. 근데 저희는 계약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 시차가 좀 있어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시점에 한 11월 달쯤에 이제 계약일 기준으로 잡혔을 건데, 그러면 카운트가 대략 한 300건 정도 됐을 건데 300건 정도 되는 게 217건이 법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 3분의 2가 법인이 개인한테 팔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거래량의 거의 절대적인 거는 법인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거래량도 여러 가지 지표를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매물 거래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거래가 된 거래량, 그리고 매물 생존일이라서 인터넷상에 이 A라는 물건이 떠 있었을 때 살아있는 기간을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길면 길수록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물건이 잘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생존 기준일을 읍면동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매물의 개수, 그 다음 매물의 증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거래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인 가능하게끔 이렇게 보시면 매물 추이들도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매물들이 줄고 있는지, 그리고 전세, 전월세 매물들이 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이적으로 바로바로 카운터랑 그래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면 약간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는 보여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피 형태로 단지 정보, 주변 입주, 교통, 학원, 일 편집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주변 입주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아파트 주변은 입주 단지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가 힐테스트, 남천역, 더버스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요 정도 위치에 있다. 거리도 이제 여기 표기가 됐죠. 이게 600m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지역 주변에 얼만큼 반경 2km 정도 되니까 2km 내에 있는 입주 물량들은 다 링크를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아까 가격 증감률을 5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최근 한 달 기간 동안 전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단지를 찾겠어. 그러면 그 단지의 색깔들이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걸 축적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색깔로서 이 단지들이 많이 움직였겠구나라는 형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출입에 관련돼서 기존에는 동그라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역에 대한 공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딘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내가 지금 선택한 지역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간 것들을 시각화해서 이제 그 지역까지 바로 연결시키게끔 이렇게 옆에 데이터도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구, 세대, 전출입, 순이동까지 이런 액티브한 그 시각화 그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2년 기간 동안 인구가 감소한 지역들이 어딘지를 이제 인구 정보가 지금 지도에서 들어와서 지금 빠지고 있는 지역이 보니까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는 1분위 지역, 그리고 또 인구가 늘고 있는 5분위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지도 같은 경우도 지금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증가하고 있는 카테고리별로 보시면 조금 키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선택한 지역이 지금 세종입니다. 세종이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은 다 줄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도 보니까 어느 카테고리가 많이 늘냐 보니까 음식점이 가장 많이 늘어요.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점이 가장 많이 늘고,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체 같은 경우도 우리 5인 미만 법인들 같은 경우 우리 부동산 투자 법인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법인들의 개수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보여지고 이제 시공구까지 들어가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리미엄 빅데이터 지도에 어떤 카테고리가 지금 추가가 됐고 어떤 기능이 있는 주요 기능도 좀 살펴봤고요. 요것을 이제 사이트에 띄워놓고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